하늘의 문이 열려 계신 분이래요. 전 그 말이 크게 나와요. 뭔 말씀인지 아실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음. 예전에 그냥 귀신을 조금 보거나 느끼거나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거를 2016년쯤부터 차고 하루도 뺀 날이 없어요. 그래서 조계사 가서 맨날 절하고 울고 산식에서 가서 울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 하고 나서 그리고 정말 진짜 하여튼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여튼 정신을 차리고 이제 모른 척하고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막 그림자가 지나가고 소리가 나고 막 구두 소리가 나고 여기서 귀에서 막 웃고 막 그랬던 때가 또 닭살이야. 그러다가 이제는 죽을 생각을 절대로 안 하니까요. 괜찮아졌는데 그게 딸아이가 좀 그래서 그래서 그 기도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선생님네 집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열쇠를 받았던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이 뭐냐면 선생님네 집안에 우리처럼 무당을 하던 줄력이 있다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호랑간에 그냥 불탔다 그래요. 윗대에서.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정리가 돼서 내려왔으면은 그나마 좀 안전하셨을 건데 지금 이게 선생님을 놓고 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선생님의 자손이라면 더 크게 당했을 거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하늘의 기운을 닫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닫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닫든 아니면은 정말 받아들여서 선생님네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4인 식구라 그러는데 식구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2인 식구죠. 아니 원래는 4인 식구였다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 4인 식구 중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제자 하나는 나와야 그래도 이 집안이 편할 거다 그러시거든요. 안 돼요. 어떡하냐. 저는 괜찮은데요? 선생님은 괜찮을지 모르죠. 근데 선생님 슬라이 자손분이 지금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런 걸 등한시하고 살다가 다시 이렇게 선생님이 이러한 신당이라는 곳을 오게 된 것도 그 이유는 있으실 거라 그래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삶이 힘드냐,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재벌들도 힘들고 돈이 넘쳐나도 힘들고 옆에 사람이 넘쳐나도 힘든 게 요즘 시대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지금 본인은 어쨌든 겪었던 거잖아요. 선생님은. 고락이라는 걸 겪어보고 힘든데 겪어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그래도 훌훌 털고 일어나신 케이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선생님이 이 하늘의 기운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운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 고락수가 아예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이 처음에는 선생님이 땅의 기운이 열렸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귀신도 뭐 봤었고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뭐도 들리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하늘의 기운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은 선생님이 이 예언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무당처럼. 어떻게 보면 완전 좋은 무당이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무당처럼 예언이라는 걸 하실 거고 무당처럼 공수라는 게 내려져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의 천운, 천기 어떻게 보면은 이 기운이 읽혀지면서 너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무당들이 공수를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 기운 자체가 하늘의 기운이거든요. 무당이라고 뭐 어떻게 그럼 내리겠어요? 하늘의 기운을 그냥 읽어서 내려드릴 뿐인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기운 자체가 열리다 보니 선생님이 또다시 어떻게 보면 고락수가 시작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 귀신을 느끼나 못 느끼나 못 느끼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될 수가 있는 단계라 그래요. 안 돼요. 뭐 안 이, 된다고 해서 뭐 이, 제가 뭐 막아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이제 살아볼까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어떻게든 살려고 아둥바둥 할 때마다 치더라고요. 이 신들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하여튼 한동안 2020년도에 저 직업을 바꿨거든요.
코로나 때 직업을 바꿨는데 잘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조금 덜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제 잘 될까? 그리고 제가 제 딸아이랑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요. 그게 궁금했고, 근데 하나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저는 살이 진짜로 잘 안 찌고 절대로 안 빠지는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올 2월, 3월쯤에 살이 갑자기 한 달 반 사이에 5kg가 찌는 거예요. 많이 먹은 거 없어요. 근데 5kg가 찌고 이게 입맛이 변하고 그리고 주량도 변해요. 술을 진짜 많이 먹을 줄 알았었는데 이제는 술을 조금 먹어도 취하고 아니면은 블랙아웃이 돼요.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져. 네, 멀쩡한 거죠. 그래서 멀쩡할 때는 한 번은 정말 제가 기억에 있을 때는 집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정신을 차리니까 시립대 가서 1시간 반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 연못 주위를 뺑뺑 돌고 막 이러면서 막 오또닥소리.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나가냐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그러니까 그거는 CCTV로 제가 봤을 때 완전 멀쩡해요. 근데 그때 멀쩡한데 저는 기억이 아무도 없는데 남자를 밝히더라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술은 안 먹으려고요. 근데 선생님, 참. 제가 아까 그랬죠. 하늘의 기운이 열리면 선생님 다시 시작이 될 거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생님이 굳이 뭐 저한테 굿하시라 소리를 저는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무당이에요. 저는 제가 할 말만 하니까. 근데 저는 선생님이 이 하늘의 기운을 좀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딸 때문이라도. 솔직히는 제가 이제 이혼한 지가 아직 한 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들어가서 이제 겨우 이제 남편한테서 벗어났는데 그건 또 남편이 바람 피는 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 겨우 벗어나게 됐는데 그때 너무 답답해서 어디를 갔더니 저보고는 정말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술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저한테 아무것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7, 8년생이냐 전주이시냐 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어떤 애가 너 남편이랑 아직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묻길래 거기서 구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술 한 번은 한 게 이제 이혼 잘 되게 해달라. 이게 남편이 정말 찌질거리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라서 잘 안 낳아줄 거다. 그러니까 잘 되게 해달라. 그거 한 개랑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집이나 뭐 이런 거랑 딸내미도 자꾸 귀신 보고 딸내미 3살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도 이제 더 이상 좀 양가에 있는 조상들 이렇게 불러서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다 보낸 진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2개를 작년 7월에 했었어요. 하고서 그 전까지만 해도 딸내미가 엄마 학원에 있는데 뒤에 뭐 여자가 나타나고 엄마 컴퓨터 방에서 여자가 자꾸 자기를 쳐다본다 그러고 그런데 괜찮아 이제는 날 죽일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더니 이제는 걔랑 나랑 둘 다 안 봐요. 그때 구술하면서 막 뭐 또 다 불러서 기존에 있던 남편 네 집 뭐 안 좋게 돌아가신 분 다 보내고 저희 집에도 이제 있던 분 이제 보내고 이렇게 하고 뭐 위에서 불이랑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죠. 미나리 던지고 뭐. 예, 굿당 가서 그걸 하고서는 작년 7월에 하고서는 그때부터 저희 둘 다 편하거든요. 편해서 그래서 이제 딸내미도 절대로 무섭다고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지 혼자도 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큰딸이 문제긴 하긴 한데 큰딸은 그런 거를 싫어해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뭐 엄마 나도 그래 누가 부르기도 하고 깨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큰딸이 지금 잠을 거의 못 자고 학교를 안 가고 하고 있는데 근데 뭐 호적 정리가 이제 곧 되긴 하겠지만 큰딸은 아빠 밑으로 가고 작은 딸이 제 밑으로 오긴 하거든요. 그죠. 근데 뭐 호적이 정리됐다고 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 밑에서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제가 자꾸만 아까도 4인 가족 중에 제가 그래서 선생님한테 4인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뭐 호적 정리되면 우리 2인이에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봤을 땐 똑같거든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법이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큰딸의 보호자가 이제 전 남편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한테 뭐라고 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하늘의 기운이 열려 있는 건 맞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늦추든 아니면 신가물을 좀 피하게 만들어 주든 아니면 그냥 냅두세요. 뭐 죽든 말든. 선생님이 이러지 마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좀. 그러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뭐 거기에서 뭐 했다 뭐 했다. 근데 거기서 다룬 건 조상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적인 기운, 영적인 기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한 개도 못 느끼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못 느낀다고 하는데 이상 연초에 있었던 일도 선생님이 그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요모주의로 뱅글뱅글 돌고 그러니까 뭐를 하고. 그게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래 술을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진짜 많이 먹던 거를 이제 안 먹으려고. 선생님이 그렇게 부정을 해봤자 네. 똑같아요. 그렇구나. 네, 똑같아요. 근데 제가 뭐 선생님한테 굿못해가지고 뭐 환장한 부당도 아니고 선생님이 저한테 굿하신다고 해서 제가 집 사고 땅 사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겪어왔던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내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자라나는 자식들은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막말로 좀 이 말도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 중에 하나가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딸내미가 정말 반 미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자라나는 새싹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런 점집을 다니고 무당을 찾아오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험한 거를 좀 피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2살에 어떻게 보면 눌린 굿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터진 케이스고, 왜냐 그 무당이 너무 하찮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굿판에서 누른 그 굿판에서 제가 그 무당을 제치고 들고 뛰었으니까 부채방울 들고. 근데 선생님 딸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은 이제는 조금 안도기는 맞으세요. 이제 조금 잘 살아야 되니까, 편해져야 되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 신들은 선생님이 편안해질만 할 때 꼬꾸라뜨려요. 편안해질만 할 때 꼬꾸라뜨려요. 그리고 또 하나 귀신을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땅의 기운이 열렸기 때문에 뭐든지 순서가 그렇잖아요. 1부터 10까지예요. 10에서 1이 될 수는 없어요. 지신의 기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천상 하늘의 기운이 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대다수가 무당이 되기 전에 귀신을 보고 뭘 보고 뭘 보고 그거는 다 버텨요. 왜 가위 눌리고 뭐하고 그거는 정말 귀신의 장난이니까. 근데 하늘의 기운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부터는 무당이 될 사람들은 주저앉아요. 반 미쳐요. 왜냐 이 사람을 보면 말이 나와. 저 사람을 보면 말이 나와. 그럼 이 사람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저거 미친 새끼라고. 저는 그러면서 무당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운이 열려 있다. 이 기운을 갈무리를 해야 된다. 할 수 있겠다 소리가 나올 때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보통 병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암 초기에는 수술을 하자 그래요. 아니면 그냥 약을 쓰자 그러든 뭐 치료를 하자 그러든 중기를 지나 말기가 되면 개복도 하자 소리 안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냥 마음 준비하세요. 그냥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다가 그냥 맞이하세요. 그러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은 뭐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나 지금 행복해요.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다만 저는 현재도 현재지만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고 미래를 예언을 해드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아야지 명장을 하니까. 그리고 뭐 작년에 구술했어요. 뭐 했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곳이 잘 됐다 못 됐다 그걸 제가 판가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생님의 믿음에 따라서 신이 공력을 내려주시는 것도 다르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제가 보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이 이 하늘의 기운이 열려가기 때문에 이거를 갈무리하실 필요는 있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자꾸만 저는 황시황시거리거든요. 아니요, 선생님 시댁 쪽으로 해서 전시댁이죠. 전시댁 쪽으로 해서 자꾸만 황시황시거려요. 그거는 3대, 4대까지 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지랄이 나는 건 3, 4대거든요. 당대나 내 선대까지는 그렇게 막 난리 부를 수는 못 쳐요. 왜냐? 그분들도 공부하실 시간이 필요하니까. 보통 3대, 4대가 지랄이 나요. 그래서 이 선생님네 선대 쪽으로 해서는 크게 고락은 없는데 선생님이 특히나 전시댁 쪽으로 해서 자꾸만 지랄바람이 들어요. 신바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전 대주님도 남편분도 걔 지랄이 난 거고. 근데 웃긴 게 지금 선생님이 그걸 똑같이 할걸요. 전 남편분이 그랬을 거야. 술에 주독에 빠져 살았고. 아닌, 아니요. 아니요. 술을 마시지. 이 사람, 제가 이혼을 했던 이유는 저는 결혼을 해서 한 7년간을 혼자 벌고 아이 둘을 낳고 육아휴직이든 출산휴가도 다 거의 다 못 쉬었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남편을 공부를 시켜서 교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100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람이 난 거죠. 그래서 이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은 거는 모르겠고 그냥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음을 접어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안 낳아주었던 거죠. 자기한테는 땡큐니까. 네. 안 낳아줬죠.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는데도 안 낳고. 그래서 너 혼자 나가라. 너만 나가면 다 된다. 애들 다 두고 그냥 네 몸만 나가라. 이런 식이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바람난 거 들켜가지고 제가 소송을 했는데 작년 9월 24일 날 추석 전에 옷 한 벌 입은 걸로 저 쫓겨났죠. 그냥 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사를 가버리고 못 들어게 하고 제가 살던 집은 문 잠가서 못 열게 하고. 그러니까 남편 사주가 그래요. 한량이에요. 주독에 빠져 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선생님이 뭐 바람나서 이혼했어요. 이건 초창기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전 좀 잘 살아야 되는데요. 돈도 벌고. 그럼 이제 더 못 살게 된다는 건가요? 힘듦이 따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하나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신바람이 불 때 조상바람은 그나마 사람이 버틸만 해요. 근데 신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엄청 힘드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게 뭔가 아닌데 싶을 때 선생님이 아차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선생님이 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호불호가 갈려요. 왜? 전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듣기 좋은 말 해드리기도 해요. 운이 정말 잘 열려있으면 전 그걸 그대로 보고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저는 되는 거를 안 된다고 하는 무당은 아니에요. 보통 무당들이 그래요. 되는 걸 안 된다고 해서 구술시켜요. 그러면 내 신의 원력이야. 나의 공덕이야. 이 개지랄 들더라. 근데 저는 그런 무당은 아니에요. 되는 거 된다고 깔끔하게 말씀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깔끔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당연히 손님들은 나가면서 싫어하지. 씨발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돼? 근데 저도 다들 열심히 살 건데. 근데 다들 열심히는 사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안 되면은 괜히 내 탓을 해요. 그 씨발놈의 무당이 개 족같은 소리 해가지고 내가 못 산다.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 문자도 받아봤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무당이 말한다고 왜 못 살아요? 그건 그렇게 아니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인간이니까. 사람이 그냥 잘 될 때인데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온기가 읽히시고 그 온기를 선생님이 참고하셔서 방법을 취할 때에는 선생님이 과감하게 방도를 좀 취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 그래요.